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치 이슈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2월입니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푸는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네. 이 합의서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분명히 서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12월 연내로 안을 내자라고 했다가 그것은 좀 어렵다. 1월 말까지 해보자. 1월 말 물 건너갔습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합의한 법안이고 빨리 안을 확정해서 처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은 이제 1년여 다가오고 있고요. 17일 후면 4.3 재보선의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재보선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합의안이 도출돼야 되는데 자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의 안을 내시오. 계속 나머지 당들이 종용을 했었거든요. 그 안이 이제 어제 개원 무렵에 툭 튀어나오게 됐는데 이 내용은 좀 다른 당이 보기에는 황당한 겁니다.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하게 되면 의석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국민들의 눈이 무섭죠. 늘리지는 못하고 300석 내에서 고육주책을 내보자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취지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역행하는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성 강화, 다양성 강화를 필두로 한 이 비례대표는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지역구 선거만 하게 되는데 여기서 10%의 의석을 줄이자. 그러면 지금 현재 47석의 비례대표가 폐지되는 거고요. 지역구가 153석에서 조금 늘게 돼서 270석의 국회를 만들면서 비례대표 자체는 이제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안이어서 이거는 뭐 다른 정당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또 국민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딱 하나의 수, 그러니까 의원 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전문인들의 정치 진입을 봉쇄하는 것이다. 놀부심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선진국들이 흔히 성장 모델에서 써온 거죠. 이 식민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악행들을 통해서 스스로는 선진국이 되고 후발 국가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걷어차는 이 장하준 교수의 책 제목이 사다리 걷어차기인데요. 이 표현을 이제 정치에 빗댄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중진 혹은 뭐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발탁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직능별 비례대표, 소상공인 대표일 수도 있고요. 청년 대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성의 진출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쿼터제로 비례대표의 절반은 여성에게 배당한다. 지금도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서 여성 정치인, 여성 의원들이 20% 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지역구 의원 외에 좀 구태적인 정치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좋게 활용하면 아주 좋은 것인데 다만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라든가 굉장히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특정 주체의 영향이 많이 또 이제 활용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순기능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아예 없애버리자. 이것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난을 받아 마땅한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혹은 또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사당에 반하는 안을 내므로써 이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안이라기보다는 거부하기 위한 안이 아니냐. 선거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서 다수당의 유리함을 내년 총선에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됐거나 소수여서 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런 뭐 단체라든지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기회를 차단하겠다 뭐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 41조 3항에 보면 말이죠. 국회의원의 경우에 지역구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이거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은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반론도 있습니다. 뭐 최교일 의원 같은 경우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 출신인데 자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비례대표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게 이제 헌법에 들어있는 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다. 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 법리적인 논쟁도 함께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리 사립 유치원
200여 곳이 추가로 네.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 그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비리가 맞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치원 3법이 빨리 통과되고 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의 반응인데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네. 대화를 통해서 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유총 사태로 지금 이제 사상 초유의 유치원 개원이 연기되는 투쟁이 네. 있었고요. 다행히 하루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만 이 학부모와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유총은 왜 이렇게 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가? 그런데 이제 유치원 3법이라는 게 사립 이 학교법 네. 그리고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이걸 개정을 해서 무엇보다 핵심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당연한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한유총과도 좀 대화를 해라. 사실 그동안 대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한유총 측이 일방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에듀파인 도입 못하겠다. 하지만 에듀파인은 도입을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항목을 변경해달라. 이런 이제 자신들의 이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좀 말이 안 되는 교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여서 문제가 된 건데 어제 박용진 의원이 추가 공개를 했죠. 277곳의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에서 104억 원에 달하는 여전히 이 비리, 회계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설립자라는 이유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100만 원에 달하는 휴가비를 네. 가져가고요. 또 이제 매월 100여만 원의 어떤 뭐 급여 형식으로 또 이제 인건비를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을 설립자가 맡는 경우도 문제였는데 이것은 이제 개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행정실장이다. 지금 마포구 또 강남구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들이 드러나고 있고 뭐 광주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비리들이 이 지난해 이런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이걸 법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된 거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15일이 기한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립유치원 3법을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도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